안녕하십니까. 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2단계 최적의 매수 타이밍 잡기 중에서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왜 선물 옵션은 위험한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올바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물과 옵션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가운데 이렇게 삼성전자 현물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수자와 매수세가 크면 주가가 오르고, 또 매도자가 또 많고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선물에 삼성전자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삼성전자 현물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또 옵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옵션 가격이 콜 옵션들의 어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 영향을 받아서 선물도 움직이고 이런 현물 주식도 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포함된 ETF가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있고, 반도체 레버리지도 있고, 반도체 밸류체인도 있고, 반도체 탑10 등 각종 ETF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중첩해서 들어가 있는데, ETF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ETF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 공매도가 있는데,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공매도를 또 많이 이렇게 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선물, 옵션, 공매도, ETF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주가가 형성된다. 삼성전자 주가가 매수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론 거기에 따른 대중들의 심리 이런 것들까지 반영이 돼서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ETF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공매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선물과 옵션은 위험한가? 그거는 이 레버리지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기성 베팅을 합니다. 투기성 베팅을, 레버리지 유혹을 떨어뜨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그 투기성 베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비근한 어떤 그런 그 교훈을 주는 게 시골국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시골국수라는 필명을 가진 어, 선물 옵션 투자자인데, 이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인데 약 14억 원의 어떤 투자금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선물 옵션에 특히 투자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자살한 그런 내용인데, 에,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시골국수 이야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골국수라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과거 도박도 많이 하고 마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투기성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14억이라는 빚을 지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옵션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교훈을 주면서 지금 목숨을 끊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내용을 시국국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은 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국국수는 옵션의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왜 옵션을 이와 같이 잘못
이렇게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제 기관이나 애국인 또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옵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투자자는 네이키드로 하지 않고 합성을 해서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다수가 네이키드로 합니다. 합성을 하지 않고, 즉 하나는 오르게 되면 하나는 떨어지게 되는 어떤 합성을 해서 크게 한쪽 방향으로 잃지 않는 어떤 그런 합성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해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해지 없이 한쪽 방향으로만 크게 먹을 때 크게 먹은 거죠. 한쪽 방향으로 배팅하면 이와 같은 네이키드, 특히 풋매도나 콜 매도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여 버리면 큰 손실을 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예전에 9.11 테러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들은 풋매도, 즉 풋매수를 항상 해지를 이렇게 해둡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증시에서는 만약에 어떤 핵실험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또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게 발생했을 때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많은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보험을 풋매수로 아주 싼 외과 풋매수로 많이 들어놓습니다. 이처럼 보험이나 해지용으로 해서 옵션을 활용을 하는데 개인들은 이것들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싸게 아주 적은 투자금을 가지고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는 어떤 그런 유혹에서 탐욕이 부르는 투기성 베팅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풋매도와 콜매도 포지션이 네이키드로 했을 때 위험하다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콜 매도는 팔 의무가 있는 거고 풋 매도는 살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이제 선물과 옵션이 있었는데 선물 매수는 현재의 가격 삼성전자가 현재 18만 원이죠. 현재 가격 18만 원이 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선물 매수를 하는 거고 반대편에서 같이 계약하는 선물 매도를 하는 사람은 18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선물 매수와 매도가 1대1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18만 원을 현재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만기가 되면 만기라는 거 1개월 후가 되면 서로 계약했던 것을 서로 주고받고 청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돈을 주는 거고 내려가게 되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돈을 주면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옵션이라는 것은 현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의 그 선택된 어떤 20만 원짜리 즉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18만 원 현재 이게 18만 원이죠. 18만 원 정도 하고 있고 또 18만 원 5천 원, 19만 원, 19만 5천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가 1개월 후에 만기 기준에서 20만 원 이상 상승할 것이다. 20만 원 이상 훨씬 더 올라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즉 20만 원의 살 권리를 갖는 겁니다. 살 권리를 프리미엄 5,200원 여기 보면은 20만 원 5,200원 돼 있죠. 이게 현재가가 5,2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입니다. 5,200원을 콜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주면서 자기가 이때 살 권리를 20만 원의 삼성전자를 살 권리를 이렇게 갖는 겁니다. 즉 1개월 후에 20만 원에 내가 살 권리를 갖겠다 하면은 콜 매도자는 그래 나는 20만 원 이상은 안 올라갈 거야. 그래 내가 그럼 팔 의무를 지겠어. 그 대신 나에게 프리미엄을 줘 하고 5,200원을 프리미엄을 받고 바로 계좌로 들어옵니다. 5,200원을 바로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받고 이제 서로 1대1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개월 후 만기가 되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20만 원 아래에서 끝나면 콜 매수자는 뭐 싼 것을 비싸게 살 그런 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합니다. 계약을 포기하고 콜 매도자는
프리미엄 5,200원 받았던 것을 그대로 수익으로 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1개월 후에 뭐 5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요 매도자는 콜 매도자는 의무기 때문에 25만 원짜리를 자기가 5만 원을 손해 보면서 콜 매수자 살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5,200원은 빼야 되겠죠. 미리 받았으니까 5만 원에서 5,200원을 뺀 정도를 손해 보게 되는데, 이게 콜 매도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콜 매수자가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기 전까지 계속 오르면은 1개월 전까지 계속 오르게 되면 그만큼 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품 매도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품 매도는 더 이상 여기 이제 15만 원 행사가 여기 15만 원이죠. 15만 원에 프리미엄 2천 원인데, 품 매수자는 프리미엄 2천 원을 주면서 내가 15만에 팔겠다라고 품 매도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즉, 품 매수자는 삼성전자가 15만 원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 이제 2,000원이라는 프리미엄을 품 매도자에게 주고 팔 권리를 사는 겁니다. 즉, 이 싼 가격이 1개월 후에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품 매도자는 이제 살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제 이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손해된 가격을 주고 같이 사야 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비싸게 사야 되는, 낮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비싸게 사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기 때문에 품매도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콜 매도와 품 매도는 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즉, 콜 매도는 일정 가격 이하까지만 안 올라가면 이 수익을 프리미엄을 받고 수익이 나는 거고, 풋매도는 일정 가격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콜 매도와 풋 매도를 20만 원과 15만 원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5,200원과 2,000원, 7,200원을 같이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면, 삼성전자가 18만 원에서 20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수익이 나게 되는 이 양매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양매도 구축을 해놨는데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이 위로 확 튀거나 아래로 확 튀었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이익을 보게 되는데, 너무 크게 이렇게 변동성이 가게 되면은 양쪽 다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양매도를 구축하면서도 매도를 구축하면서도 그 위쪽에 싼 가격에 콜 매수 하나 더 이와 같이 해지로 합성을 해서 기관이나 애인들은 합니다. 그래서 매도의 어떤 그 아주 큰 위험을 해지를 해가면서 이와 같이 합성으로 기관과 애인들 하는데, 개인들은 네이키드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조금 이제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개인들은 합성이 아닌 네이키드나 콜 매도 또는 풋 매도와 같은 위험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어떤 잘못되면 어떤 파산에까지 이르는 그런 것에 달게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선불이나 옵션을 가격이 계속해서 다운되면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물타기는 덫에 걸려서 점점 걸려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들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들, 물론 개인들도 HTS에 들어가면 개인들이 20만 원에 콜 매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또는 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배팅 포지션을 외인과 기관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 콜 매도에 많이 들어와 있다, 20만 원 콜 매도에 많이 들어와 있다 개인들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20만 원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안 올라갑니다. 기관과 애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하든 ETF를 팔든 삼성전자 현물을 팔든지 간에 20만 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개인들의 이제 개인들이 콜 매도를 했다고 그러면
2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선물도 매수를 하고 ETF도 매수를 하고 주식도 매수를 해가지고 콜 매도로 확 공격을 해서 개인들의 어떤 그 콜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이제 먹잇감으로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 비근한 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진 칼인데 이게 이제 종가가 이게 며칠 날이냐면은 25년 6월 12일 15시 18분경에 가격이 이때가 14만 2,900원에 끝났습니다. 15시 30분이 되면은 이제 그 주식이 마감이 되죠. 끝나게 되고 이후에 이제 16시까지 동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동시 효과 즉 15시 30분에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살 수도 없도록 이와 같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동시 효과 때 이와 같이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냐? 지수를 이 한진 칼을 이용해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콜 매도를 했다고 하면 콜 매도를 한 가격보다 더 확 쳐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들의 콜 매도를 이렇게 먹잇감으로 사냥감으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즉 15시 30분에 문 닫아 놓고 동시 효과에 이와 같이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작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절대 외인이나 기관들을 선물 옵션에서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어떤 옵션의 포지션을 다 모니터링하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그것을 같이 이제 뺏어 먹는 어떤 그러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시골국수를 읽어 보시면은 거기에 마감 뭐 몇 분을 앞두고 갑자기 지수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해가지고 당했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위험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합성 그리고 올바른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마진콜이라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를 이제 그 현물로 열주를 살려면 예를 들어서 18만 원이 180만 원이 필요하겠죠. 열주 살려면. 근데 선물로 한 계약을 사면 주식 열주를 180만 원어치 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냐면 이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주를 샀을 경우 이제 현물로 사려면 18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선물로 사면 54만 원만 줘도 10주를 산 효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제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승수가 10배이기 때문에 10배로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즉 54만 원 가지고 수익금을 1,000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100원 올랐을 때 현물은 10주를 샀을 때 100원이 오르면 1,000원을 벌게 되겠죠. 그 이제 180만 원을 투자해서 근데 선물은 54만 원만 투자해서 주가가 100원 올라도 1,000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약 3.3배 현물에 비해서 3.3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크게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이제 ATM 콜이라고 있는데 ATM은 at the money라고 해서 콜옵션의 그 등가를 at the money 등가를 이야기합니다. 등가의 콜옵션은 어, 이제 12,000 12만 4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12,400원의 승수가 10배이기 때문에 12만 4천 원을 주고 한 계약을 콜옵션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180만 원어치 산 거하고 동일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12만 4천 원을 가지고 주가가 100원 오르면 55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8배가 됩니다. 즉 12만 4천 원을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100원 오르면 550원을 벌기 때문에 약 8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물과 옵션의 매력을 느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54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180만 원에 대해서 약 30% 정도인 겁니다. 30% 정도. 그래서 이것을 위탁 증거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약 30%로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지수는 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현물이 코스피 200을 지수화했을 때 현재 800포인트라고 그러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한 1P가 1포인트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800포인트면 약 2억 원의 돈이 현물로 샀을 땐 필요한데, 이걸 이제 선물로 사게 되면 증거금이 10%밖에 안 됩니다. 즉 2억 원 없이 2천 원만 가지고도 2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200, 800이 1포인트 올랐다라고 했을 때 현물로 25만 원 오르는데, 이건 2억을 투자해야 1포인트 올랐을 때 25만 원을 버는데, 선물로 투자하면은 2천만 원만 투자해서 현물이 1포인트 올랐을 때 25만 원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억이 2천만 원이니까 요 비교하면은 약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애터머니 즉 등가 옵션 콜옵션을 사게 되면 약 500만 원만 있으면 콜옵션 1계약을 살 수가 있는데, 1포인트가 오르면 12만 5천 원 정도의 수익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억 원과 요것을 비교했을 때 약 20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쥐수 옵션에 대한 큰 레버리지, 선물을 하면 10배의 투자금 대비 10배의 레버리지를 얻을 수가 있다.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옵션은 약 20배의 레버리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짜릿한 어떤 이 수익금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 그 주식만 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주식만 180만 원어치 10주를 사기보다는 그 중에 한, 한 7주 정도만 현금으로 주현물로 해서 주식으로 사고, 나머지는 선물로 이렇게 샀을 때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비 자금을 확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선물을 합성으로 이렇게 해서 예비 자금을 확보할 때 선물만 해서 네이키드로 하지 않고 주식 선물을 합성해서 예비 자금을 확보자 할 때 여러 가지 선물을 활용하기도 하고, 커버드 콜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현물과 콜 매도를 사는 겁니다. 콜 매도라는 것은 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더 하락하게 되면 더 이상 요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기만 하면 이익을 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현재 18만 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사면서 콜 매도를 하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한 20만 원 밑에까지만 가면 콜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과 또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만들어낸 차익을 두 개를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그러한 전략이 코보드 콜 전략입니다. 근데 만약에 콜 매도가 이 라인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큰 손해를 입는다고 그랬죠. 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된 것을 싸게 팔아야 되니까 아주 큰 어떤 손실을 입게 되는데,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커버드 콜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 현물이 쭉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콜 매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현물이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이같이 커버드 콜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콜 매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코보드 콜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요즘은 요거를 ETF로 만들어진 코보드 콜 ETF라는 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ETF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삼성전자 주식 플러스 콜 매도로 해서 직접 이와 같이 투자를 하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옵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게 올바른 사용법이다 이겁니다. 근데 콜 매도를 야 삼성전자 2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아 해서 요거 하나만 네이키드 요거 하나만 딱 사게 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반드시 콜 매도에 대한 해지로 해서 삼성전자 현물 주식을 사든 또 콜 매수를 같이 사든 또 위쪽 외과에 싼 가격에 콜 매수를 해지를 하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옵션을 활용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물과 또 주식, 현물과 선물 매도해서 이렇게 이제 돈이 적게 들죠. 선물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큰 돈을 현물로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 만약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주 징조가 있다 그러면은 선물 매도를 이렇게 해서 해지를 해주는 만약에 이렇게 막 급락했을 때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해서 선물 매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방으로 또 이제 품매수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샀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품매수 싼 아주 적은 가격인 품매수는 적은 가격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적은 가격으로 이와 같이 적은 가격이죠.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입니다. 적은 가격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선물 옵션과 ETF 공매도 현물의 주가에 미치는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잠깐 설명하면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옵션에 대한 가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18만 원 요것이 이제 등가 옵션 이제 18만 원 현재 가격을 등가 옵션이라고 합니다. 등가 옵션이라고 그러고 18만 5천 원 이게 이제 콜 옵션의 외가라고 합니다. 외가 여기를 콜 옵션의 내과 그래서 외가는 OTM 아웃더머니 여기는 인더머니 포켓 안에 인더머니라고 그래서 ITM 여기는 at at이라는 게 지금이라는 뜻이죠. at 등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가, 내가, 등가 여기 이제 풋옵션인데 여기는 풋옵션은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내과, 내과는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이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싸죠. 그 다음에 이게 등가, 이게 풋옵션에서는 여기가 외가가 됩니다. 외가는 굉장히 싼데 여기 2,000원, 저 밑에 가면 100원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100원짜리들을 한 10주를 10계약을 사놓으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폭락했을 때 이게 뭐 1000%도 가고 2000%도 가고 그렇습니다. 9.11 테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몇만 퍼센트까지 이와 같이 발생하면서 복권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품매수 이런 것에 어떤 복권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흐름을 잘 읽고 추세 방향 또 주가의 변동성 이런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현물의 어떤 사고팔고 하는 수요와 공급, 매수자와 매도자의 세력에 의해서만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선물과 옵션, ETF, 공매도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타이밍을 잡도록 해야 된다. 즉 타이밍 잡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추세를 보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즉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타이밍을 큰 그림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왜 있느냐 기간이 선물도 상방으로 옵션도 콜옵션 위주로 그 다음에 ETF나 공매도도 이제 뭐 줄어들면서 ETF는 또 많이 사고 하는 어떤 추세가
상방 포지션이 잡고 있을 때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그 매수 타이밍을 잡게 되면 훨씬 더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많이 중첩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보면은 여기도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반도체 레버리지 여기에도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타이거 반도체에도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반도체 탑 10에도 삼성전자가 들어있고 이와 같은 많은 ETF들이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막 사고 하면서 사게 되면은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즉 ETF를 ETF라는 것은 Exchange Trading 펀드인데 거기에 투자금을 넣게 되면 넣은 것으로 이제 그 이제 증권사에서 이것을 ETF를 발행한 증권사에서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 펀드 모은 돈으로 사게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삼성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ETF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기도 한다. 옵션도 개인들이 콜 매도를 많이 해놨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개인들이 뭐 풋매도를 많이 해놨다. 그러면 풋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도 있다. 또 선물을 외인들이 삼성전자 선물을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하면은 삼성전자 현물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죠. 근데 개인들이 선물을 상방으로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러면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에 대한 선물이 탑3 선물이 있는데 선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을 보면 상당히 그 개인들이 이제 상방으로 많이 쳐놨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이 하방이나 또 매도 또 행보하면 먹는 거죠. 매도는 양매도는 행보하면 먹는 건데 외인의 기관의 포지션이 상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에 관련된 탑그 3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과 옵션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도 분석하는 것을 할 줄 안다면 더욱 좋을 텐데 하여튼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옵션 공매도 ETF가 현물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물에 단순하게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수급에 의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